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한 번밖에 등록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다만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유권 확보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분사무소입니다. 지사, 지점인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된다. 분사무소는 2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사무소마다 책임자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 사무소도 건물도 똑같이 건축물 대장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소,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에 뭐가 있냐면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책임자, 보정 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되고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중복되는데요. 3가지 서류 좀 전에 말했습니다.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하고 개인은 안 되고 숫자 제한이 있다. 앞에서 말했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족할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단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자, 공동사무소 가능합니다. 단 공동사무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고요. 공동사무소 사용하려면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고요.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하도록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로 적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 있던 것.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 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2개 제출해야 되고요.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송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사무소 이전하면 서류 송부한다 안 한다? 분사무소
본사가 광주시에 있고요. 분사무소가 이천에 있는데 이천에 있는 분사무소를 여주로 옮겼을 경우 등록 관련 서류 송부해요 안 해요? 이거 세 가지. 안 하죠.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모두 신고를 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서류 다 가지고 있다고요. 어차피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옮겨도 등록관청은 똑같아요. 주된 사무소가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서류 송부하지 않는다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주된 사무소를 옮기거나 개인 사무소 옮기는 경우는 서류 송부해야 되죠. 근데 분사무소 옮기는 경우 서류 송부하지 않는다. 업무지역은 사실 부칙계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전국이고요. 부칙계공 원칙시도 예외적으로 부칙계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부칙계공이 업무지역 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인데 요건 최근 16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부칙계공을 잘 몰라요. 왜?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15년 전에 부칙에 있다고 2006년도 부칙에 있어요. 그걸 찾지를 못해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겸업인데요.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다만 부칙계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자, 이제 법인의 겸업, 이게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은 6개만 겸업할 수 있고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만 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되는데 도배 이사업 운영할 수 있다. X.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이삿짐센터 소개하는 건 되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한데 단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 신청들이 입찰되려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단 부칙계공은 이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된다 했죠. 부칙계공 빼고 나머지 개인개업공개사는 이 6개 다 해도 됩니다. 또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 6개밖에 못합니다. 그럼 왜 법인은 6개밖에 못하는데 개인은 6개도 해도 되고 다른 것도 해도 되냐?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외국 대형법인이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많이 받아도 된다. 자, 다음은 고용인입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은 소공, 보조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고 사후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없는데 보조원의 경우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다. 고용하게 되면 처벌한다. 뒤에 처벌 규정은 나옵니다. 자, 직원이 잘못했을 때 고용인과 그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부진정 연대채무다.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서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보증 쓴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직원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사책임이 있는데 형사책임은 고용인,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받지 않는다.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소공은 자기 취소 자격정지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자, 가태료부가 자격증 취소돼서 미반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받을 수 있다.
이 법상 의무입니다. 의무. 소공의 경우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의무 없습니다. 소속 공인회사는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제출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회사는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 없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됩니다. 10월 19일. 시행은 10월 19일이지만 이미 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시행하니까 10월 19일이 4월 달에 개정됐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원도 만약에 보조원을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채용 상한제 위반하면 행정처분으로 절대적 취소고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보조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단 과실책임이다.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장은 500만 원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다음은 인장 등록입니다. 도장. 인장 등록인데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인감도장해야 되니까 법인도장은 크기 제한 없습니다. 인감도장이면 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해야 되는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억하시고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위반했을 때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 휴폐업입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징집, 치약, 임신, 출산은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업을 했다가 재개 신고는 방문 신고, 전자문서 가능한데 미리 해야 됩니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 딱 여기 한번 씁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 휴폐업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을 같이 신고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업자 등록 휴폐업 하면서 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다. 제가 둘 다 해보니까 세무서에 가서는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등록관청은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하면 된다고요. 그만둘 때는. 그럼 자기들 공무원들끼리 서류 문서, 전자문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자, 47페이지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47페이지 5번.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틀린 것입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답 1번이네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죠. 할 수 있도록.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 우리 주민등록공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전출신고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터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 18번 맨 밑에 있죠. 18번 맨 밑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두 가지 18번 맨 밑에 있습니까?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해 줘야 되겠죠. 자기 행정구역 안에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은 48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48페이지 6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 안 했으면 할 수 없죠. 등록 안 하고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할 필요 없다 했는데 성명 적어야 된다. 등록번호나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철거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6번 문제 해설을 보니까 1번까지 다 해설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 1번이 옳은 거면 옳은 거 1번은 설명 안 하고 나머지 틀린 거는 다 설명해놨습니다. 최소한 제 책에는. 어떤 사람이 쓴 다른 책 같은 거 보면 어떤 경우는 그냥 해설에 옳다, 틀린다 이렇게만 해설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 뭐가 옳은지. 그래서 틀린 건, 뭐가 옳은 거는 설명 안 할 수 있는데 틀린 거는 왜 틀린지 다 설명해야 되죠. 5번입니다. 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표시광고 하려면 성명, 명칭, 성명, 소연 등 5개 명시해야 되죠. 성명, 소연 등. 인터넷 표시광고하면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광고하면서 건축물이면 총, 사방, 계계, 입주관 8개도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성명, 성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등수사보자. 대가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무슨 대가리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5가지죠. 등수사보자,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영명서류, 자격증, 원본 5개 게시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 소공자격증 게시 안 하면 소공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공이 100만 원 이하가 되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또는 협회 회원가입 증명서 이런 것들은 게시할 의무 없다. 기출문제 당연히 출제됐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자, 50페이지 10번입니다. (50페이지) 10번. 옳은 것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겼네요. 관할구역 외 옳은 것 했는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우리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전 후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한다 했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행정처분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죠. 자, 관할구역 밖에 옮겼으면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된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53페이지 14번입니다.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고요. 4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언제 제출하면 돼요?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을 하면 됩니다. 5번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수시 모니터링이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답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16번 54페이지 16번 문제입니다. 표시광고 옳은 것입니다.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 보조원 명시할 수 있다. 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된다. (2번이) 답이네요. 표시광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 위반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포상금은 무부양, 광시공신대 이 광고라는 말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죠.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한 경우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사무소에 관한 거, 사무소 명칭 다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6개월마다가 아니라 3개월마다, 분기별로죠. 분기별로. 분기가 3개월이죠. 1분기가 3개월입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6개월마다 X.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57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책임자 공개할 필요 없다 했죠.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 했죠.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에 신고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부 행위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니은 디귿 3번이네요.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런 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도 안 제출하지 않죠. 암기 프린트 2번에도 보면 분사무소든 개인 사무소든 모두 등기 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21번입니다. 58페이지 21번. 옳은 것입니다.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다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X고요. 2번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예, 간판 철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예,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죠?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죠. 임의적 등록 취소.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보조원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요사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개공 이름으로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추가로 적으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아예 개공 이름은 없고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했다면 그 무등록 중개업자 광고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번 X. 23번입니다. 60페이지. 23번 겸업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른 것은 해내요. 모두 고른 것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주상복합 건물 분양 및 관리 대행 이거는 가능하네요.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금융활선 가능하다는 말 없고요. 동산 입찰들이 안 됩니다. 부동산 입찰들이 가능합니다. 미음,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제 14조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다. 6가지.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인데요. 겸업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디 갔지 번호가? 밑에 보기가 없네. 이게 문제를 보기 없죠? 거기는 있는데 책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자 26번에 뭐예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 임대업 안 되죠. 임대업 안 됩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및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용역 제공, 용역 알선은 되는데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공매 부동산 입찰 신청 대리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거, 지금 가능한 걸 묻죠. 리얼, 미음. 몇 번이 리얼, 미음. 5번이죠,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리얼. 5번 26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기출문제 안 나오는 거 10년 동안 안 나오는 거 사이드에 있는 거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겸업하는 거. 그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거 6가지 암기하면 된다고요.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29번입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인데 그냥 그대로 복수 정답이었어요. 이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겠죠.
이게 어쨌든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3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복수 정답이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라서 그냥 그대로 복수 정답으로 나눴습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 31회 기출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예, 외국인 취직할 수 있죠. 외국인 취직할 수 있습니다. 직원 외국인이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을이 누군데요? 을. 소공이죠. 소공은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최근에 기출문제 패턴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보기 3개가 가장 많아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막 박산에 한 7, 8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고사는 좀 더 어렵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3개, 보통 3개. 그래서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176개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박산에 4개, 3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5개보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혹시 뭐 조금만 한 거라도 오류나 오타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정오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 걸 보면 잘 발견을 못해요. 남이 봐야 남의 허물은 잘 볼 수 있죠. 혹시 오류 발견한 사람 신고하면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할게요. 그럼 해야 한다면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단 인용된 경우는 무조건 뭐 이제기만 한다고. 종근시처럼 해가 기각되면 없어요. 보상금. 인용된 경우에 하나요. 네. 사람이 한 거니까 제가 이때까지 강의해보면 오류가 없는 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지금까지는 제 책은 아직은 발견 못했어요. 옳은 것은 했는데 35번 옳은 것.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다른 데가 취직하는 건 안 되잖아요. 지금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소속이죠.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회사 임원은 될 수 있죠. 자기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임원이나 그 책임자는 될 수 있잖아요. 자기 회사면. 근데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는 이중소속이라서 안 됩니다. 보조원,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보조원은 날인할 의무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럼 보조원이 날인해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은 아니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함께 했다면, 개공하고 함께 하면. 왜? 민법에 법이 애매할 경우 법 해석하는 순서가 있다고요. 법 해석하는 한목적성,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해야 돼. 이 법은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장 안 찍어도 되는데 굳이 하나 더 찍었다고 해서 국민들이 손님이 피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도장 찍는다는 건 책임 묻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도장 찍어놓고 안 했다는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민사상 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을 못 묻더라도 설령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요. 도장 찍었으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개인재산 압류해가지고 받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무는 없지만 보조원이 개공하고 함께 찍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된 때에는 1개월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해요. 설명 못 해요. 설명했다는 말 없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에 도장 찍었다는 거. 설명했다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100% 설명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도장만 보조했다고 도장 찍은 거예요. 보조했다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설명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 전문에는 설명을 하고 도장 찍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하면 공개사법 위반이다. X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에 도장을 찍어도 물론 설명했다 하면 위반이겠죠. 설명 안 하고 보조만 해놓고도 도장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답 5번입니다. 업무정지 대상은 개공, 자격정지 대상은 소공. 그래서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단 가태료 대상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가태료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제가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일반적으로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 5개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태료는 받을 수 있어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6번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 1번이 옳으네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소속관계사 고용신고할 때 소속관계사 자격증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대신에 시도이사한테 직접 자격증 땄는지 확인한다고요. 법조문에는 시도이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해보니까 인터넷에 그 공무원이 보는 사이트에다가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뜨더라고. 자격증 언제 땄는지. 그러니까 자격증 4번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에 확인 요청한다고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옛날에는 고용신고도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고용신고도 사후 10일 이내 했어요. 원래. 근데 개정했어요. 왜 개정했냐. 단속하러 나가보니까 너 왜 고용신고 안 하고 하냐 이러니까 아직 취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왜요?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됐는지 2주 됐는지 증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개 시전이니까 무조건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공무원이 오면 명함은 있는데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위반이에요. 업무개 시전에 신고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추정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잘못한 사람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보조원. 본인은 반드시 책임지고 사장에게 또 책임이 있는 거지. 판례가 있어요. 직원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은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의미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38번입니다. 38번. 그 다른 책은 어떻게 되는지 제 거 해설이 좀 긴 편이죠. 기분 나빠요. 길어서. 혼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설을 길게. 어쨌든 이게 또 5번까지 다 돼 있네요. 보통 옳은 것은 하면 옳은 거 하나는 빼도 되죠. 나머지 4개는 해야 돼요. 최소한. 옳은 것.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고 소공, 개공만 합니다. 변경한 경우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아니라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되고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5번 법인 소속 공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계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뭡니까? 지금 인장 등록 위반, 서명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 안 하면 다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죠. 그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3번입니다) 74페이지.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 정에 등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고요.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10일이 아니고 7일. 여러분들이 짜증날 수 있어요. 문제 너무 쉽다고. 근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굳이 어려운 것만 할 필요 없이 쉬운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쉽지만 이걸 나중에 보면 또 이게 10일인지 7일인지 헷갈려 막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쉬운 걸. 기출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자, 45번입니다. 45번.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되니까 법인 인감도장은 크기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법인 인감도장은 뭐 특별히 규정이 없다고. 크기 제한은 그거는 아마 인감증명법이나 또는 상업등기규칙에 뭐 크기 제한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인감도장이면 되니까 크기 제한을 해놓지는 않았다고요. 법인 도장, 법인 대표자 도장이 아니라 법인 도장. 법인 대표자 자인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법인 인감도장을. 인감도장해야 되니까 따로 공인중개사법에 크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만약에 그 상업등기규칙에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공인중개사법상 크기 제한은 없고 개인의 경우는 실명도장이면 되고 꼭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휴폐업입니다. 45번입니다. 75페이지. 45번. 틀린 것은 했는데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죠.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폐업을 했다가 다시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내년 3월 1일이죠. 오늘 3월 1일, 올해 3월 1일이 아니고 내년 3월 1일 날 재등록을 해가지고 내년 만약에 10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절대적 취소다. 그냥 업무정지 처분만 받는다. 답이 뭐냐고요, 이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 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내년 3월이면 1년 넘었죠. 폐업은 이때 폐업했잖아요. 폐업일로부터 보면 1년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일로부터 1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정가 기록에서. 그러면 한 번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냥 업무정지만 받는다고요. 그래서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일이라고.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제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폐업해도 휴업해도 사무소 이전해도 소용없다. 정가 기록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처분일로부터. 기출문제 30일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다시 취직하는 경우에는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폐업하면 동그라미 6번이 아니고 11번인가 본데 46번에 11번 맞아요? 10번이에요? 없어요. 46번에. 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10번, 11번 없냐고요. 46번에. 11번? 제가 11번이라니까 아니라고 고개 흔들어서 지금 저 프린터가 없어서, 프린터가 없어도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 번호까지 기억나려고 해서 미칠 것 같아. 저도. 왜 번호가 기억나겠어요?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공탁금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 아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납부하는 거 19개 적어놨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 근데 폐업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4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2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할 의무 없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하죠. 그 다음에 취학, 징집 등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전자문서로 휴업 기간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간판은 1개월 이내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즉시라는 말을 여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즉시는 3 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50번 78페이지 50번입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 법조문에 없는 것. 명문 규정 없는 것은 답 5번이죠. 5번.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농지법 같은 데는 명문 규정이 있어요. 농지법에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인 경우
직접 농사 짓고 위탁 경영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직접 법조문에 없다고요. 다음은 79페이지 52번입니다. 5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3개월 초과해서 업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신고해야 되죠. 자, 휴업은 3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등록증 휴업신고할 때 반납했잖아요. 또 첨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3개월 초과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입니다. 55번. 옳은 것. 3개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휴업 신고할 때. 폐업 신고할 때도 반납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아마 27, 28번에 있을 거예요. 맞는지 보세요. 51번에 27, 28 맞아요? 51번에 27, 28번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할 때 간판 철거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하죠? 이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 제가 박스 안에 3개 또는 4개 지문 있고 기억니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무려 19문제 나왔어요. 박스형 문제가 작년에. 그 박스형 문제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학개론도 19문제 나왔다더라고요. 이 박스형 문제. 3번이 정답입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8문제 이상 시험에 나옵니다. 등록 절차 2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고요. 결격 사유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그리고 법인의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등록, 휴폐업, 그 다음에 표시광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 거의 10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한 내용이. 지난주에 3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부터 중요하다고요. 오늘 한 내용부터. 자,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이제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정보망, 개업공개. 또 중요한 게 의무와 책임이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의무와 책임,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금지행위, 중개보수. 중개보수 2문제 나오고요. 3, 4, 5, 6, 7, 8, 9, 10문제 정도. 다음 주 하는 것도 한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것도 한 10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일일 모의고사 오늘 내드린 10문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